네. 어,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할까요? 네, 네. 자, 일단은 소개를 하면은 저는 김창준이고요. 메자일 컨설팅 대표로 있고, 오늘 같이 하신 분 이제 변신철님입니다. 변신철님은 현재 에자일 컨설팅에서 같이 코칭을 해주고 계신 분이시죠. 간단하게 뭐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 코칭을 요즘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변신철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온라인 회의를 좀 잘하는 방법을 음, 영상으로 찍기로 했잖아요. 네네. 그 하게 된 계기가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 그거에 이제 음, 유행이 있으니까 대부분 음, 많은 음, 조직들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회의를 많이 해야 되니까 네, 그걸 하면서 주변에서 봤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좀 저랑 뭐 신처님도 그렇고 각자의 경험도 음, 있고 서로 이제 겹친 경험도 많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보면 우리들은 좀 온라인 회의를 비교적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음, 우리가 온라인 회의를 잘하게 도와준 조직도 되게 많고 거기서는 보면은 음, 깜짝 놀라잖아요. 보면은 이렇게 할 맞아요. 수가 네, 있냐. 예. 신처님도 그런 음, 경험 많으시죠? 많죠. 네, 네. 음, 이렇게 말로 들었을 때랑 저희들이 하는 거 보고 이분들이 와, 완전 다른데 이런 느낌을 가지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에센스를 모아서 온라인 회의 요결이라는 거를 영상으로 네,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한 20분 정도 음, 지금부터 한번. 저희가 사실은 이 온라인 회의를 더 잘하기 위한 모형을 만들었는데 그건 지금 여기 음, 뽑은 거보다 서너 배 이상 더 음, 많아요. 많지만은 네, 정말 에센스만 네, 간단히 음, 배워서 할 수 있는 것들만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음, 화면에 지금 이제 보이는 것들이죠. 요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설명을 조금 먼저 원칙을 먼저 얘기를 하자면 원칙은 총 세 가지가 있죠. 네, 음, 세 가지가 있고 그 원칙 각각 원칙별로 실제로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가 액션들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여기 A, B, C 이렇게 알파벳 써놓은 거는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A로 되어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음, 그래서 꼭 하는 게 좋다. B면은 네. 더 하면 좋긴 좋다. 근데 아주 A만큼 뭐 중요하거나 자주 쓰이진 않을 수 있다. C는 조금 이런 경우에는 해봐라 정도. 뭐, 두 필요할 가지. 때 쓸 수 있는 도구들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간단히 원칙에 대해서 좀 신철님이 먼저 좀 얘기를 좀 해주실래요? 네. 저희들이 이제 그 리스트업을 해서 좀 골라본 것들 중에 공통점들을 뽑고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게 총 탑다운으로 만든 게 아니고 바텀업으로 만든 네, 거죠. 네. 그렇죠. 네. 그 중에서 이제 세 가지 중에서 참여도 높이기가 제일 첫 번째로 있는데요. 온라인 회의의 특성상 저희가 얼굴을 서로 보거나 함께 서로 이렇게 피드백을 시각적으로 주고받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회의에서 떨어져 나가도 금방 알아차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분들이 스스로 더 많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들, 내가 이 회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어떤 느낌이 들게 하는 것들 위주로 뽑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바탕이 되어줘야 회의가 좀 더 참여적이고 협력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고요. 그렇죠. 또 제가 그다음, 조금 네, 보태자면은 네네, 그 어, 면대면 회의에 비해서 온라인 회의가 제가 느끼기엔 난이도가 더 높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사람이 그렇죠. 많아질수록 더 높아지는 편인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의 존재감이 잘 느껴지질 않아요. 음, 그래서 면대면 때보다도 참여율의 분산이 더 커진다고 할까? 그러니까 음, 참여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더 커지는 느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골고루 높이는 게 이제 회의의 질을 예측한다는 연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음, 중요한 원칙으로 뽑았죠. 다음 그렇죠. 시각화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시각화는 이게 이제 참여도하고 또 일정 부분 연결이 좀 되어 있는데 저희가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거에 집중할 수 있는가 어떤 포인트가 되어주는 게 시각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가를 이제 눈으로 보고 어떤 회의에서 어떤 지점에 우리가 가고 있는가를 함께 나누는 거거든요. 보통 이 온라인 회의를 하면 이 영상을 띄워서 서로 얼굴 보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어색하고 해서 더 그러시는데 그런 얼굴 보는 것보다 실제로는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고 우리의 회의가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게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고 중요하죠. 네, 그것도 제가 보태자면은 저는 이런 걸 센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건축가가 이제 크레스 알렉산더라고 하는 건축가가 한 얘기가 살아있는 느낌이 드는 공간에선 센터가 항상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음, 음, 이 온라인 회의할 때도 센터가 필요해요. 근데 사람들 음, 얼굴 보는 건 센터 역할을 못 해주는 것 같아요. 음, 사람들이 다 같이 쳐다볼 수 있는 뭔가 하나의 공통된 어떤 중심, 축, 예, 그거 역할을 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게 음, 있으면 사실 이거는 오프라인 회의에서도 되게 도움될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맞아요. 온라인은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음, 그렇습니다. 사실 저나 신철님은 얼굴 보고 하는 회의를 안 하잖아요, 거의. 그 거의 온라인으로 할 안 하죠. 때는. 예, 네. 별로 선호하지를 않잖아요. 그게 되게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다 얼굴 띄워놓고 하는데 얼굴 맞아요. 보고 있으면 오히려 더 헤매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긴장하게 되고 또 맞아요. 네. 명료화. 네. 이 명료화가 이건 사실 저희들이 온라인 오프라인 회의를 넘어서서 이렇게 모든 회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 이 온라인 회의는 보통 본인들이 편안한 곳에서 뭐 자신의 책상이라던가 지난번에 어떤 미팅을 해보니까 어떤 누워서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하여튼 좀 편안한 공간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회의가 굉장히 길어지고 뭐 끝없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제가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일정 시간 안에 회의가 끝날 수 있도록 그래서 미리 좀 시간을 정한다거나 하는 그런 우리의 타임박싱이라고 하죠. 그런 언제 이 회의가 끝이 나는가 좀 뚜렷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 회의가 끝났을 때 우리가 뭘 하고 누가 뭘 하고 언제까지 그걸 마칠지 좀 결정이 클리어하게 나도록 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골랐습니다. 네. 사실 여기 뽑은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프라인 회의에서도 그대로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죠. 상당 음, 부분은. 네. 음, 그렇지만은 우리는 오늘은 이제 온라인 회의 맥락에서 할 거고 음, 하나씩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은 네, 참여도 높이기부터 먼저 가고 네, 이제 첫 번째 거 미리 어젠다가 있다고 해도 음, 리스트업을 하게 음, 한다. 이게 네, 있는데 요거를 어떻게 하게 하느냐를 우리가 좀 시연을 보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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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화에 있는 요거랑 연결되는 건데 저희가 그렇죠. 지금 네, 화면에 보이고 있는 게 이게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는 거랑 활용 안 하는 거랑 온라인 회의의 퀄리티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음, 이걸 활용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요 위에 여기 15번 14번 줄까 여기가 없다고 쳐봐요. 그럼 맨 처음에 네, 네, 이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뭐 출석부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네, 여기다 각자 뭐 이름을, 김상준, 신철님은 자기 이름 또 적겠죠. 네, 네, 뭐 네, 홍길동, 한국에 이렇게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네. 네, 그러면은 각자 자기가 자기 칸에 이름을 적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뭐 뷰에서 프리즈로 여기까지 프리즈를 해버리면은 스크롤 해도 계속 볼 수가 있으니까. 그쵸. 네, 여기가 계속 보이죠. 예. 그리고 보통은 뭐 A, B 이게 사실은 D 컬럼까지도 필요 없는데 A, B 컬럼 정도 이제 주제를 적게 되거든요. 그래서 음, 여기서는 오늘 다루고 싶은 주제들 이렇게 제가 적었죠. 그러면은 각자 자기 칸에다가 퍼실테이터 하는 사람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오늘 회의에 미리 이야기할 것들을 정해놓긴 했지만 이메일로 뭐 서로 얘기하긴 했지만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 있으면 한번 각자 자기 컬럼에 써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네, 셀에 하나씩 써달라. 네, 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막 음, 우리가 회사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네, 31번 이슈 처리 그다음에 독일에서 환율 처리 부분 요청한 거 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럼 뭐 이 사람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막 다 적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이제 DO에 있는 미래 어젠다 위에도 음, 리스트업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요걸 각자 다 적게 하면은 어떤 장점이 있죠? 일단은 이거를 어떤 리더가 나서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이겁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랑 그 참여자들이 직접 쓰는 것은 질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회의에서 뭔가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회의에 훨씬 더 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게 하죠. 음, 그렇죠. 그런 실험이 있어요. 이제 수업을 할 때 수업 초반에 사람들이 말을 할 기회를 주면 이 사람들이 수업 시간 중에 말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음, 초반에 각자 근데 다 말을 하면 온라인은 이제 한 명씩 얘기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적기라도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의견을 얘기할 확률이 또 높아지고 또 내가 제안을 했잖아. 어떤 이야기를 하자고. 음, 그거 자체가 어떤 그 주체성, 오토노미, 자율성을 높여준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참여도 그렇죠. 높아진 거죠. 이렇게 딱 적었다고 쳐요. 그러면은 어 이제 퍼실테이터는 사람이 요거를 이렇게 예를 들면 복사를 해서 이렇게 붙인다고 쳐봐요. 그래서 음, 이렇게 뭐 하나씩 붙이는 거죠. 그렇죠. 네. 옆으로 딱 붙이고 몇 개만 할게요. 다 안 하고 다 네네네. 했다고 네네. 치고 그러면은 음, 이제 뭐 우리가 뭐부터 할까를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그렇죠. 투표를 할 수도 있죠. 네. 네, 그래서 여기 우리가 한 것들은 조금 줄을 그으면 좋겠다.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많이 하죠. 그렇죠. 투표하게 네. 한다는 거는 음, 각자 여기 사안 중에서 오늘 꼭 이 얘기했으면 하는 거에 1을 쓰라고 해요. 그 칸에다가.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개인당 여러 표를 줄 수도 있고 예를 음, 들면은 그래서 개인당 2표씩 하라고 딱 쳐요. 그러면은 나는 이거랑 이거에 1을 줬다. 이 사람은 뭐 이거랑 1 해줬고 1, 1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은 음, 스프레드시트의 장점이죠. 이렇게 썸을 이렇게 해주면 네. 합을 해주면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몇 표 했는가 나오죠. 여기는 그래서 다 두 음, 표씩 다 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여기는 이 사안에 대해서 몇 표 했는가. 이렇게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1등은 주말에 어, 워크숍 가기로 한 거 가요 말아요. 이렇게 된 거죠. 음, 네. 음, 음. 그럼 얘를 색깔을 이렇게 바꿔. 그렇죠. 어, 그러면서 어, 요 밑에 게 사실 된 거죠. 중요한 내용은 도드라지게. 네. 음, 방금 우리가 결정했다. 그러면 이거 꼭 해야 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3번 3.3점 이 두 개도 중요할 것 같다. 얘는 뭐 다음으로 하자. 그래서 그렇죠. 순서를 정해서 보통은 처음에 가장 중요한 사안을 먼저 회의하는 걸 저희가 권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러면서 사실은 이제 각자 자기 의견 컬럼에 적혀도 된 거예요. 음, 이런 식으로 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견 듣고 싶으면 여기다 사안을 음, 적고 요 옆에다가 자기 컬럼에다가 각자 자기 의견 쓰게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전원의 의견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회의가 패러렐한 방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회의 시간도 훨씬 더 단축하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하고 나서 또 물론 퍼실테이터가 이거를 확인해 줘야 돼요. 그러면은 주말에 워크숍 가기로 한 거 C23번에 이거 요거로 하는 거 어떠신가 한번 확인해. 근데 그 중에 누가 음,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음, 뭐 하면은 또 그거를 갖고 우리가 또 논의를 해야 되긴 하지만 음, 이런 확인 작업들이 중요하긴 하죠. 그래서 그렇죠. 제가 명시적으로 네. 물어봐 줄게. 그래서 이렇게 하고 네, 그리고 또 이건 창님님 자주 하시는데 여기서 투표를 많이 받지 못한 것 중에서 혹시 저희들 더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게 있냐라고 질문도 많이 또 하시죠. 의견 더 달라고 하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혹시 뭐 마이너한 거나 혹은 아예 나오지 음, 않았는데 지금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얘기해 달라. 그렇죠. 네. 해서 이런 거 이제 인클루시브 하다고 표현하잖아요. 뭔가 사람들 자꾸 이렇게 음, 담으면서 서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 같이 가려고 음, 하는 거. 음, 이게 되게 음, 음, 좋죠. 네. 그게 나중에 가서의 갈등을 줄이기 때문에 음, 오히려 시간을 단축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 그게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더 포용적으로 가는 게 시간을 더 단축해요. 그렇죠. 이렇게 끝나고 나서 회의가 마음에 안 들었다. 나 그 말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이러면서 낭비되는 게 줄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줄을 한번 딱 그었어요. 그럼 이제 음, 그 다음 주제로 가서 뭐 예를 들면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31번 이슈 처리를 먼저 하게 됐어. 음, 여기다 이걸 딱 붙이고 자, 지금부터 이거 하겠습니다 하면서 다 같이 화면에서 이걸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C의 음, 25번은. 그러니까 이거를 화면 공유를 다 할 필요는 없고 각자 이 스프레드시트에 공유해서 들어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진행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어, 저희들 요거 회의할 때 시간 얼마쯤 쓰면 될까요? 이렇게. 그렇죠. 이런 거 회의할 때 하나하나씩 정하기도 하죠. 그래서 만약에 얘를 뭐 얘는 10분 동안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네. 옆에 10분을 이렇게 10분이라고 쓰기도 하죠. 예, 10분 이렇게 쓰기도 하고, 혹은 사실은 여기 명료화에 있긴 한데 시작할 때 우리가 오늘 얼마나 할까 회의를 그거를 미리 확인을 음, 해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1시간 합시다. 그리고 될 수 음, 있으면은 신철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온라인 회의를 음. 보통 몇 분, 몇 시간 정도가 에버리지일까? 신철님. 저는 통상적으로 한 1시간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음, 50분에서 네, 음. 1시간. 좀 길게 한 거는 한 몇 분까지 하는 게 적당한 것 같아요. 길게 한다면. 저는 1시간 반은 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음, 제 경우는 2시간까지는 이렇게 해본 것 같은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온라인이 네, 훨씬 더. 네. 지쳐가지고, 네,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 1시간. 그리고 가급적 더 짧게 할 수 있으면 30분. 그렇죠. 네, 짧게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것 같고. 네, 이렇게 하고, 끝날 시간 미리 정하고 하죠. 근데 하다 네, 보면 시간이 이제 늘어지잖아요. 그러면 신청을 어떻게 하죠? 맞아요. 막 어, 50분 됐는데 지금 충분히 네, 못했어. 네. 네. 보통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 1시간 하기로 했는데, 음,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보통 참여자한테 의견을 많이 물어보죠. 음, 음. 근데 뭐 많이 겪겠지만은 조용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조용하다. 그게 굉장히 힘들죠, 네. 네. 통상적으로 이렇게 마음에 저는 이제 그 룰을 두기는 뭐, 어, 일정 시간 한 20분 정도? 한 번 정도 20분 정도 연장하는 거를 제한을 많이 하죠. 한 20분 음, 정도면 좀 더 할까, 더 하고 맞춰볼까요? 이렇게. 음, 음. 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시간 연장을 2번 연속은 안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음, 1시간 했어. 근데 우리가 오버할 것 같아. 그러면은 뭐 20분, 30분 더 합시다. 네. 30분 됐는데 그때까지 안 끝났어. 그러면은 다음 회의 시간을 정합시다. 이렇게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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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끝내는 식으로 끊고 가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것 네, 같아요. 새로운 아이디어도 추가될 수도 맞아요. 있고. 네. 보통 이렇게 연장을 하게 되면 마음이 바빠져서 음, 회의가 좀 나빠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후다닥 뭔가 결정해 후다닥, 버리고, 네, 네, 예, 네, 네. 또 어떤 소수 의견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마음 그렇죠. 상하고. 네, 그 온라인에서 또 그 뭐랄까 공감이 좀 어렵잖아요. 온라인은 더 오해가 더 그렇죠. 쉽고. 예. 네,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남은 거가 이제 B로 가면 이제 명료화에 결정사항 정리, 누가 뭘 언제까지 할지. 이거 좀 네. 신철님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네. 논의를 하다 보면 이제 얘기가 뭐 A, B, C가 서로 다른 얘기를 막 하다 보면 이제 대충 이렇게 합시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때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여기에 31번 이슈 처리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그뭐 좀 최대한 빨리 저희들 응대하도록 하죠 하고 이렇게 넘어가 버릴 때가 있거든요. 음, 그렇게 되면 이 회의 끝나고 나서 사실 우리 그거 어떻게 하기로 했지? 이런 느낌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를 들면 25번 이 줄에서 막 이렇게 의견들이 막 적히고 난 다음에 끝나기 전에 그러면 우리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그럼 31번 이슈를 누가 언제까지 하는 걸 좀 표시를 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셀에다가 직접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하는 거죠. 이거를 만약에 이제 네, 이, 건별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음, 아니면은 뭐 이렇게 나중에 음, 거의 다 끝내고 나서 이렇게 네, 적었어. 그러면은 여기서 누가 할지를 각자 칸에다가 그렇죠. 이거는 변신 처리 내가 하겠다. 뭐 그러면 네, 네, 뭐 일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렇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렇죠. 여기다가 내가 언제까지 하겠다. 뭐 4월 네, 10일까지 하겠다. 4월 이런 10일. 네, 식으로 네, 날짜를 적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요 그렇죠. 옆에다가 뭐 얘기하다가 음, 보니까 기록자가 변신 음, 처리 4월 10일까지 하기로 했다. 뭐 이건 음, 김창균이 뭐 그렇죠. 3월 뭐 20일까지 뭐 이런 음, 식으로 네, 네, 중요한 거는 이 논의된 결론을 업데이트를 계속 해줘야 돼요. 이 스프레드시트에. 그렇죠. 네, 그게 차후를 위한 거기도 하지만 지금 당장을 위한 거기도 해요. 뭐냐면은 음, 사람들이 음, 이게 확정됐다는 거를 다 눈으로 보고 확인하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음, 나 그거 확정 안 된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죠.
맞아요. 이게 사람마다 해석하는 방식이 다 달라서 뭐 30일 이슈 처리를 이번 주까지 하기로 해요.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그중에 슈퍼맨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뭐 이번 주까지 그럼 못 하더라도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홍길동은 그럼 이번 주까지 꼭 끝내야 하는 문제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음, 그 이렇게. 편차가 계속 발생하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거는 뭐냐면 사람이 이제 제 기준에서 온라인 회의에서 어, 많은 인원은 제 생각에는 한 6명 정도 넘어서면 저는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신철님은 어때요? 음. 저도 비슷한 숫자인 것 같아요. 한 다섯, 여섯 넘어서면 네. 그렇죠. 집중이 쉽지가 않죠. 네. 네. 그러면 난이도가 확 높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회의를 음, 잘하기 위해서는 더 음,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때 네, 쓸 수 있는 방법인데 그 온라인 컨퍼런스 도구 중에 보면은 이제 방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스카이프도 사실은 가능해요. 스카이프도 그룹 채팅할 수 있는 방을 따로 여러 개 만들어서 할 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많이 쓰는 건 디스코드라고 하는 이제 음, 채팅 메신저인데 그 안에 음성 룸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 채널 만들어서 그 흩어져서 얘기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 또 줌 같은 경우는 줌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브레이크아웃 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쓰면은 굉장히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한 9명 됐다. 아마 음, 이제 팀 회의하려면 그 정도 숫자인 데들이 있을 거예요. 9명, 10명. 그러면은 그 10명이 회의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 것처럼 컬럼별로 의견을 쓰는 거가 한 가지 방법. 근데 때때로 좀 사람들이 서로 인터랙티브하게 얘기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룹을 나눠요. 그래서 3명씩 쪼갭시다. 그렇죠. 그래서 뭐 네, 랜덤하게 하거나 혹은 관련된 사람끼리 모여서 가서 근데 약속을 미리 해요. 10분 얘기하고 10분 후에 옵시다. 음, 네, 근데 10분 됐는데 안 오고 있어. 그러면 내가 음, 사람들 이렇게 들여게 하고 데려올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왔을 땐 어떻게 하냐면은 각 그룹별로 또 시트를 하나씩 새로 만들어. 그러니까 여기 밑에 그렇죠. 이렇게 해갖고 플러스 눌러서 시트를 만들어서 뭐 여기는 이름 바꿔. 그래서 무슨 31번 이슈. 이렇게 하면 요 시트에서 사람들이 적어요. 네. 그렇죠. 돌아오면은 각 그룹별로 얘기했던 거를 뭐 한두 사람이 요약해서 얘기해주고 우린 이거 보면서 네, 같이 듣고 네, 결정된 건 여기 다시 또 그 전체 시트에 한번 적고 이렇게 네. 추가할 얘기 있으세요? 아니요, 줌이 이렇게 브레이크가 되고 나면 룸이 이렇게 전체로 뭐 메시지를 뿌리가 약간 좀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네. 쳐보시면. 네네. 그래서 저희는 디스코드를 창조님하고 많이 씁니다. 그 채널 텍스트 채널에서 이렇게 네, 쓰고 따로 있어서. 네. 네. 그리고 퍼실리테이터는 그거 할 때 이제 방들을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 방 저 방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서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는 거죠. 네. 음, 보면은 어떤 방은 완전히 뭔가 작동을 안 하는 듯한 방들이 있어요. 말도 안 맞아요. 하고 그런 네, 거를 네. 좀 확인하고 좀 도와드리고 음, 그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한번 쭉 하긴 했는데 네. 네. 요거 외에 혹시 좀 추가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만약에 이제 신철님이 아는 회사를 떠올렸을 때 그 회사에서 이걸 보고 음, 음, 온라인 회의를 하겠다고 이렇게 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지. 그랬을 때, 음, 이런 거를 실수할 것 같다. 뭐 그런 거 생각나는 거 음, 있어요? 아는 회사를 음, 하나 생각해봐. 그 음, 회사에서 이걸 보고는, 우리 그러면 온라인에 이렇게 하자라고 했어. 음. 저는 어, 뭐가 네, 생각난다면은, 네, 그, 어, 사람들이 사실은 회의라고 하는데 많은 경우에 회의가 아닌 게 되게 많거든요. 네, 그거를 이걸로 할 것 같아요. 뭐냐면, 음, 음, 음. 뭐랄까, 발표 있죠, 발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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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회의라고 했는데, 네, 네. 자, 그러면 파워포인트 보시죠. 하면서 한 명이 설명 쭉 하는 거예요. 음, 음, 네, 막 30분씩 막 음. 화면 공유한 상태로 뭐 맞아요, 그렇게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음, 끝나고 뒤에 한 10분 할 때 요거를 하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네, 네, 같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고려한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회의를 하기에 적합한 게 뭘까 생각해 보면은 음, 음, 의사결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정보 공유, 교류 이런 것들인데 음, 어, 정보 교류도 있지만 의사결정에 좀 더 방점을 뒀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파워포인트로 막 설명하는 거는 어, 첫 번째 고려할 거는 그걸 그냥 자료 보내고 사람들이 보게 하고 음, 그거에서 뭔가 이해 안 되거나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추려서 좀 얘기를 하는 방법이 가능할까? 음, 그걸 고려하신 거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제 회의 딱 시작하면은 그 높은 사람이 아무개 씨 일단 그거 설명부터 해보세요. 이렇게 하거든. 일단 우리가 듣고 시작하자는 거지. 네. 그렇죠. 근데 그게 회의를 정말 비효율적으로 만들었어요. 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네. 그것 때문에 회의 시간이 다 날아가기도 하고, 네. 음, 지루해지기도 하죠. 음, 저는 한 가지 떠오른 게 뭐냐면, 이렇게 온라인 회의를 이렇게 하면 뭔가가 착착착착 진행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회의 중에. 음. 그래서 종종 이 회의에서 사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투표만 하시고, 그냥 글만 가만히 쓰고, 있죠. 예. 네. 가만히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음, 퍼실리테이터가 좀 예민하게 보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놓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음, 그러면 그분들은 이 이후에도 온라인 회의에 와서 이제 수동적으로 그냥 뭐 타이핑만 조금 하고 이렇게 다른 업무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 그 퍼실리테이터가 예를 들면 홍춘희 씨가 지금 말이 없으셨는데요. 요 의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좀 더 참여를 계속 좀 유도해 주는 것 그거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음. 중요하죠. 퍼실리테이터 그거를 계속 살펴야 돼요. 사람들의 참여율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내가 좀 끌어올려 주는 게 필요하죠. 자, 우리가 벌써 한 25분 된 것 같아. 그래서 네네. 이 정도로 마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